넷플릭스에 스위트 매그놀리아라는 미드가 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미국 남부의 소도시 서레너티에서 나고 자란 3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우정, 사랑, 가족 등 잔잔한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다. 하루는 메디의 둘째 아들 카일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형의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냈다. 그 일로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한동안 꼼짝없이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메디는 아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카일은 매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카일은 가족뿐 아니라 친구에게조차 심술과 짜증을 냈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변화에 메디는 참다 못해 심리상담가에게 아들이 상담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왜냐하면 아들의 고민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털어놓아야 한다고 엄마로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민은 마음에 담아둘수록 골마 더 큰 상처로 자랄 수도 있기에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2021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가 13,352명이라고 한다. 하루에 36명 꼴로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와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고 한다. 가벼운 기침, 약간의 미열에도 갈 수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같은 클리닉이 동네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9월 말에 해고당한 후 매일 다니던 회사를 나가지 않으니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처음에는 막막했었다. 몸쓰기보다 마음 관리가 더 문제였다.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 머리가 잠식당했다. 특히 실직으로 인한 불확실성,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회사를 다니려고 했었나 보다. 회사가 좋던 싫던 그곳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것이 심리학 관련 책이었다. 시간도 때우고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6권의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었다. 나는 나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 실체나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뭔지 모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고자 했고 직장에서 인정받고자 했으며 철새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그 결핍이라는 것이 채워졌다는 만족감을 여태껏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다. 어린 시절 부모와 가장 친밀했던 심리적 거리가 바로 성인이 된 후 감당할 수 있는 친밀함의 심리적 거리다. 어렸을 때 부모와 친밀했던 만큼 성인이 된 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밀함을 허락한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나는 사귀자며 한 발짝씩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겁이나 그들로부터 도망쳤었구나. 조카의 아가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친밀함에도 어색해하며 딱딱하게 굴었었구나.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확인 사살을 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친밀함의 심리적 거리는 오징어 다리보다 짧고, 아니 거의 제로에 가깝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가능한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부모와 친밀함이라는 걸 경험해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막장 같고 통속적인 과거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 3, 4세부터 친부의 재혼으로 스텝맘에 의해 양육되었다. 나를 낳아준 친모는 그 전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얼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 일찍부터 친모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하루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얼굴을 안 보고 살아오다 스텝맘의 임종 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그녀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말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였다. 나는 그 솔직함보다 사람들은 마지막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에 더 놀랐었다. 나에게 모정이란 수수께끼와 같다. 자라면서 모정이란 걸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모정이 내재되어 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또 다른 책 홀로서기 심리학에서는 부모 탓하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짓이라고 규정했다. 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야 라고 얘기하곤 했다. 돌이켜보니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만을 부모 탓으로 돌렸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의 내 행동과 기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의 부모를 끌어들였다. 참 나는 마음의 병이 깊은 아이였구나 깨달았다. 이제서야 나이 50이 넘어서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